이번에는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한번 봅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한 달 동안에 무려 30%나 올랐거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12% 하락해서 33,553, 나스닥은 1.54% 하락, 11,183, S&P 500이 0.83% 하락했습니다. 4천을 넘어가지 못하고 3,958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26% 하락해서 2,690입니다. 오늘 특히 월스트리트가에서 보면 대형 유통업체 타겟의 실적과 전망에 주목을 했는데, 타겟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할인율과 소비자들의 더욱 신중해진 이 소비 행보에 타격을 받아서 수익이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이날 타겟 주가가 무려 13% 이상이나 폭락을 했어요. 이 영향으로 다른 유통주들까지 계속 번져서 베스트바이 8.5% 하락하고, 또 메이시스, 노드스트롬, 콜스, 갭, 이러한 기업들이 다들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타겟이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준 이 악재가 앞으로 11월까지 지속된다고 4분기에도 동일 점포 매출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0월 소매 판매가 1.3%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타겟이 저조한 실적을 내놨다는 사실에 긴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해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쇼핑 시즌 아닙니까? 연말 연초에 이렇게 쇼핑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 지출 침체, 이거에 대한 타겟의 신호는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다른 지수들보다 그동안 많이 올랐죠. 무려 30%나 급등을 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4.2% 급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종목들 보면 워런 버핏이 5조 4천억 원 매수한 TSMC만 가장 적게 떨어졌습니다. 하락폭이 가장 적었어요. 1.26%.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폭이 오랜만에 상당히 컸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칩 공급을 축소하고 지출 계획을 추가로 줄일 것이라고 밝힌 점, 이것도 시장에 특히 반도체 이 지수에 압박으로 작용을 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분류입니다. 또 램 리서치 7% 이상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4.5% 하락했어요.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333달러에서 3분의 1 토막 났었죠. 112달러 바닥까지 갔다가 한 달 만에 무려 160달러까지 넘어섰어요. 50% 가까이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엔비디아가 4.5% 하락했습니다. 또 전기차주들 보면 미국의, 중국의 전기차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3.8% 하락해서 현재 186달러입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 갑자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전날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 폴란드의 미사일 피격 관련 이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가 됐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보면 이날 폴란드의 미사일 피격은 러시아 순항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발사된 우크라이나 쪽의 방공 미사일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지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쏜 것 같으니까 갑자기 주가가 떨어졌죠. 만약에 정전이 된다든지 서로 합의가 되면은 주가 또 폭등하겠죠. 반대로 정말 핵을 쏜다 그러면 또 주가가 또 폭락을 하겠죠. 앞으로 미래에 누가 알겠습니까? 나토 측은 이번 피격이 의도적인 공격의 이 결과물이라는 조짐이 없으면서, 또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공격적인 군사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조짐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이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고점에 다다랐으며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기조도 고점에 다다랐다는 기대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글로벌 침체 위험이 커질 것으로 이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숲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약세장입니다. 금리 상승 인상기입니다.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모두 시장 전망치를 하회를 해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인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나 단 한 달의 지표만으로는 아직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매달 나올 것 아닙니까? CPI, PPI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꼭 봐야죠. 연준 당국자들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긴축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연준 이사들이 계속 발언합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0.5% 금리를 올리는데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도 추가로 지표를 더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미국의 최종 금리가 4.75에서 5.2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중단은 지금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지금 논의는 속도를 늦추고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어디인지 대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을 언제 중단할지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둘기파적인 것보다는 매파적 이 발언을 한 이 총재들이 훨씬 많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을 이번 다음 달 12월에 0.5% 인상을 해요. 그 다음에 내년 2월과 3월에 또 각각 0.25% 인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5월에 0.25% 인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5.25%까지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현재 앞으로 금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 테크 탑 10에 포함되어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빅테크주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만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가 3.3% 하락, 또 아마존도 1.8%, 또 애플이 0.83%,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한 상태고 또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종목까지 또 급등을 했다가 지금 1.4%, 5%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G20 정상들의 정상회의 마무리됐죠. 우크라이나 전쟁 규탄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한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상황과 제재에 대한 다른 견해와 평가가 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가 원했던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그런 표현, 이거 대신 전쟁이라는 단어 사용한 점도 눈에 띕니다. 부디 제발 지금 다음 주 되면은 2월부터 시작했죠. 11월이니까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특별 군사작전 아닌 이 전쟁이 지금 9개월째 접어듭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